지 보증금 3억 받고 이사 가야 되는데 1억이라고 할게요. 보증금 받고 이사 가야 되는데 주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안 주죠. 그러면 주택 임차인은 이사 갈 상황인데도 이사를 못 갑니다. 인도 및 주민등록 요건을 빼면 보증금,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요건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사도 못 가. 이런 주택 임차인을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나왔죠. 그래서 주택 임차인은 이 경우 이 주택이 소재한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좀 해주세요. 이걸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등기 명령 때리는 거죠. 그러면 등기소가 등기를 박아줘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격려됐죠. 그러면 이제 을은 지방으로 이사가도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등기가 됐다면 그 후 대항요건, 인도 및 주민등록 요건을 상실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이런 거 상실되지 않는다. 자, 등기 명령 신청하고 할 때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 줘야 될 거고, 그 다음 왕별. 자, 내가 지방으로 이사 갔어. 빈집이 되니까 주인이 또 병한테 세를 줬죠. 자, 병이 이제 들어온 거요. 얘 보증금, 소액보증금 요건 1억 6,500 이하 1억. 자, 그런데 병이 살고 있던 중 주인이 담보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로 날아가 버렸어요. 자, 병은 소액보증금,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됐으니까 서울기준 5,500만 원은 챙기고 싶어. 안 챙겨줘요. 그래서 이미 이사간 을이 5,500만 원 챙기는 거지. 새로 새 들어온 이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박혀있는 주택에 그 후 새 들어온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여기서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마지막. 자, 을이 지방 가 있는데 주인한테 연락이 왔어. 주인이 그래요. 을, 너 인마 빨리 등기 말소해. 너 등기 말소해야 내가 보증금 1억 줄 거야. 그러면 을은 너부터 줘. 너부터. 당신이 지금 보증금 안 줘서 내가 개고생했잖아. 등기 명령 신청하고 이 나쁜 놈아. 즉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이 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행관계냐? 동시행관계? 아니다. 안 주고 있는 보증금부터 줘라. 지금 주인이 먼저 안 주고 있었죠? 절대 같은 급 아니지. 안 주고 있는 보증금부터 선이행해야 돼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보증금을 못 줘. 당신 고생 많이 했지. 자, 보증금 입금했으니까 이제 등기는 말소해줘. 먼저 보증금부터 주고 선이행. 동시행관계 아니다. 등기명령에서 나오는 지문 전부예요. 자, 등기명령 1번부터 막 장난쳐.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별 3개. 1번부터 5번까지 별 3개. 1번 임대차 종료된 후 이걸 장난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장난치느냐.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X. 항상 임대차 종료 후 이걸 외우시고. 자, 어디에 등기명령 신청하느냐. 이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등기명령 신청합니다. 자, 2번 이 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등기가 박히면 아직 얘가 대항력 우선 변제권 아직 취득 안 해놨다면 이 시점에 처음 취득.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취득해 놨겠죠. 자, 그렇다면 등기 박힌 후 시험은 주로 이게 나와요. 임차인이 대항요건, 인도 및 주민등록을 상실해도, 즉 이사가고 주민등록 빼도 괜찮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자, 3번 비용 발생하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임대인 부담. 4번이 왕별.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박힌 주택을 그 후 새 들어온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 박힌 주택에 새 들어오면 한 푼도 없습니다. 경매로 날아가면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아요. 외우세요. 법조문이에요. 자, 5번 보증금 반환 의무와 이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금부터 주세요. 보증금이 선이행 채무죠.
뭐 등기명의 신청했는데 기각됐어. 그러면 기각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소송법 용어예요. 흘러간 식으로 한번 나왔어. 자, 차임보증금 증감청권, 증액, 감액, 합성어. 여기서 2번만 보면 돼요. 2번. 증액 청구할 때 월세 올려주세요. 보증금, 전세금 올려주세요. 5% 제한, 1년 제한. 5% 1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5% 초과 못하고 1년 이후에 또 올려야 되고 1년 단위로 5% 1년 이것만 외우면 돼요. 상가도 똑같아요. 자, 이제 주택임대차에서 마지막이 주택임차권 승계예요. 승계. 자, 이거 설명부터 들어봐요. 이거 외우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자, 중심을 잡고 외워야 돼요. 중심을 잡고. 항상 외울 때는 뭔가 무조건 단순 암기하려면 절대 안 외워져. 일단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이해가 잘 된 상태에서 잘 외워주는 거예요. 자, 우리 주택 임차인. 우리 죽었어. 망. 그러면 이 임차권은 보증금 주세요. 만약 10억 전세, 서울 강남에서 전세 살고 있는 우리 죽었다. 그러면 임차권은 재산권이니까 상속될 거예요. 근데 이놈이 상속인이 없는 거야. 법정 상속인이 사촌까지예요. 법정 상속인이 없다. 그러면 모든 재산은 국유재산이 돼요. 국유재산. 국가가 먹어. 그런데 여기에 사실혼 배우자가 살고 있더라. 사실혼 배우자가 뭘까? 혼인신고 안 한 배우자예요. 사실혼 배우자. 자, 상속인이 없는데 법정 상속이 없죠. 여기에 사실혼 배우자가 살고 있더라. 그러면 이분을 위해서 주임법에서 이분으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해줘요. 자, 지금 또 포인트를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사실혼 배우자가 이 집에 살게 해야 돼. 이게 중심이에요. 이걸 외우려면 이분 여기에 내쫓기면 안 돼. 그래서 원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국가가 먹지만 국가가 양보했어요. 당신이 승계받으세요. 그래서 같이 살고 계시는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계시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면 이분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야. 권리 의무를 이 사람한테 속칭 상속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배우자 원래 상속권이 없죠. 하지만 주임법에서 특별히 이분 계속 살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자, 상속인 없는데 사실은 배우자가 있다. 승계 이렇게 하는 거야. 상속인 없는데 사실은 배우자가 살고 있다. 이분한테 승계. 왜? 쫓겨가면 안 되니까. 자, 두 번째. 이제 경우수가 바뀌어. 상속인이 있어. 즉 아들놈이 있어. 이놈은 전처소생. 이분은 재혼한 부부. 근데 혼인신고 안 하죠? 재혼하면 그거 생각해봐. 전처소생, 이런 법정 상속인이지. 상속인이 있어. 자, 상속인이 있을 때는 당연히 법정 상속인 임차권 무조건 상속하는 거야. 무조건 상속인은 상속돼요. 승계받는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분이야. 상속인이 있을 때 이 사실은 배우자에게도 임차권을 승계시키느냐 마느냐. 그러면 이분을 살게 해줘야 돼. 살게 해줘야 되니까 혹시나 상속인이 같이 살고 있었다. 세 사람이 같이 살았어. 그러다가 죽었지. 그러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놈이 새엄마를 쫓아내지는 않을 거라고 법은 믿었어. 그래서 상속인이 같이 살고 있으면 안 쫓아내니까 같이 살고 있으니까 계속 살 수 있으니까 상속인만 승계. 같이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죠. 상속인 같이 살고 있죠. 이놈도 계속 살 거 아니야. 더불어 살겠지. 그러니까 상속인만 승계 안 줘요. 승계 안 시켜줘. 하지만 이 상속인이 을다시가 떨어져 살아. 같이 안 살아. 그러면 무조건 상속인은 승계 받는 거야. 떨어져 살아도. 같이 살든 떨어져 살든 상속인은 승계돼요. 문제는 이 사람이야. 사실혼 배우자는 지금 같이 안 살고 있죠. 그러니까 혹시나 방 빼일 상도 오니까 그냥 계속 살게 해줘. 무조건. 그러니까 승계시켜줘. 대신 상속인하고 공동승계해야겠지. 배제시키지는 상속인은 절대 배제가 안 돼요. 공동승계. 근데 공동승계인데 상속인이 같이 안 살아. 그러면 승계야. 승계 일단 승계돼. 상속인 없어? 일단 승계야. 같이 안 살아? 일단 승계. 누가? 사실혼 배우자. 일단은 승계. 없고 안 살면 승계. 문제는 상속인과 공동승계.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모든 상속인이 아니고 이놈이 2촌 이내에 해야 돼. 죽은 사람하고. 즉 직계지. 3촌부터는 안 돼. 그래서 2촌 직계하고만 공동승계. 공동. 그래서 자 정리.
사실혼 배우자가 여기서 쫓겨나지 않도록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쫓겨나지 않게끔 이 사람한테 그 경우에만 승계시켜준다.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법정 상속인이 없어. 승계. 사실혼 배우자 승계. 살아야 되니까.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은 무조건 승계. 대신 상속인이 있을 때는 이 을다시놈이 같이 살 수도 있고 같이 안 살 수도 있다. 같이 살면 더불어 같이 살아. 승계 안 시켜줘. 근데 같이 안 살아. 그러면 승계. 대신 상속인하고 공동 승계. 그런데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2촌 이내 친족과 공동 승계. 제가 한 대로 정리하셔야 돼. 제가 한 대로. 그래야 이게 안 헷갈려. 그래서 상속인이 없거나 같이 안 살면 승계. 대신 상속인이 같이 안 살, 같이 공동 승계해야 되는데 2촌 이내 친족하고만. 이렇게 외우면 끝나버려. 상속인이 같이 살면 같이 사니까 쫓겨날 일 없지. 상속인만 안 쫓겨나니까 안 줘버려. 자, 그러면 교재 봐요. 임차권은 상속된다. 이것도 나왔어. 자, 2번. 자, 임차인이 법정 상속인이 없이 사촌까지도 없이 죽었어. 근데 이 집에 가정 공동생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더라. 그러면 이분 쫓겨나면 안 돼. 그러니까 승계.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승계시켜줘요. 하나씩 이해하고 나중에 외워야 돼. 일단 이해가 돼야 돼. 그렇구나. 상속인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쫓겨가니까 국가가 양보했구나. 사세요. 승계. 3번. 임차인이 사망할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있었고, 자, 상속인이 같이 살았죠. 자, 상속인이 같이 살면 같이 계속 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상속인만 승계. 이분한테는 안 줘. 승계 안 시켜줘요. 상속인만. 같이 살면 상속인만. 이렇게 외워야 돼. 같이 살면 상속인만. 왜? 안 쫓아낼 걸로 믿었어, 법은. 선의를 믿었어요, 이놈을. 근데 을다시가 못된 놈인데, 사실은. 자, 기억.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있었는데 상속인이 같이 안 살아. 이렇게 읽어야 돼. 같이 안 살아. 그러면 같이 안 사니까 없거나 같이 안 살면 사실은 배우자는 승계. 대신 상속인은 무조건 승계 받아야 되니까 공동 승계. 자, 공동 승계인데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2촌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4촌으로 장난쳤어. 2촌 이내 친족과 공동 승계. 같이 안 살 때는. 자, 5번. 이 분은 사망 후 한 달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에서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배우자는 한 달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에서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조문이요. 그대로 한 번 나왔어. 결국 저기 기억만 별 3개. 기억. 2촌이 장난쳤으니까. 나머지도 확인하시되 기억.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승계.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우리 법은 이분이 여기서 계속 임차인의 주택의 주거잖아. 주거를 위해서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돈을 개입시킬게. 임차권을 승계한다는 얘기는 보증금 받는 채권도 상속받는다. 승계받는다는 얘기. 자, 그러면 내가 사실은 배우자다. 혼인신고 안 한 사실은 배우자고 전처소생이 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살면 한 푼도 없어. 상속인만 승계받으니까. 전세금 10억이 이놈한테만 상속된다는 얘기요. 한 푼도 없어. 근데 같이 안 살면 절반이라도 5억이라도 챙겨.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사실은 배우자 입장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돼? 내쫓아야 돼. 전처소생은 내쫓아야 돼. 같이 살면 한 푼도 없다니까? 내쫓아야지 전세금 절반이라도 챙긴다니까? 분명히 알고 계세요. 혼인신고 안 하고 살고 계신데 전처 애들이 있다. 내쫓아야 돼. 안 그러면 한 푼도 없어. 같이 살면 상속인만 승계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리면 너는 독립심을 키워야 돼. 쫓아내고. 20살 넘었으면 너는 어른이니까 이제 나가 살아. 이 법 얘기는 절대 하지 말고. 그래서 애 막 빨리빨리 유학 보내야 돼. 유학 보내야 돼. 서울 살면 미국 유학 보내고 지방으로 유학 보내고 같이 살면 안 돼. 왜? 이분이 언제 갑자기 돌아가실지 몰라. 그러니까 돈으로 개입시키면 이거 그 가족을 헤어지게 만드는 법이에요. 이 법을 알면. 근데 법은 그 생각 안 했어요. 오로지 살게 해주자. 살게 해주니까 상속인 없으면 당신 사세요. 승계. 같이 안 살면 혹시나 쫓겨날지 모르니까 무조건 없다. 안 살아. 승계야. 대신 상속인이 있죠. 같이 안 사는 공동 승계지.
공동승계인데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직계하고만. 삼촌하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2촌까지만. 2촌. 3촌도 4촌도 안 돼. 그래서 2촌까지. 시험은 2촌을 4촌 이내 친족. 장난친 적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게 해주자. 그 느낌으로 정리하면 외워줘요. 자, 이제 주택을 맞춰서 상가 갑니다. 상가는, 자, 목차를 보시면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적용범위, 종료기간 보장, 보증금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다 똑같아. 없는 게, 주택에 없는 게 권리금이 하나 나오죠. 권리금. 그 다음에 여기서 환산보증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에서 중요한 이 세 개, 환산보증금,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이 세 개가 주택하고 달라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나오죠. 자, 첫 번째 적용범위.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일시사용임대차는 당연히 안 됩니다. 기초죠. 자, 1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에만 작동될 거고, 자, 맨 밑에 4번이 별 3개. 이게 잘 나와. 일시사용 명백임대차에는 주임법도 상임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덜 중요해. 나중에 7월달에 마지막 다 정리해 드릴게. 자,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 자, 설명 들어봐요. 다행히 이게 난이도 상인데 작년에 나왔어. 다행이야. 이거 나오면 무조건 난이도 상이거든요. 상임법은 모든 상가 임차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정한 자영업자만 포함, 소상공인만. 그래서 환산보증금 제도를 마련해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의 월세 곱하기 100으로 계산돼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만약 내 보증금이 5억에 월세가 한 달에 500이다. 그러면 환산보증금은 5억에다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5억, 10억이 돼요. 환산보증금은 이 사람은 10억이 돼서 환산보증금 이하에만 작동시켜. 만약에 환산보증금 서울기준 9억인데 초과했다. 그러면 사장님은 부자 사장님이니까 우리가 보호 안 해드릴 거예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아예 작동을 안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유, 부자니까. 부자 사장님 뭔 걱정을 해. 100억짜리 200억짜리 환산보증금 계산해서. 그래서 부자는 작동 안 시키고 영세, 최소한 서울기준 9억 이하 영세 상공인만 보여주겠다. 이게 법의 취지였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상임법 법조문이 작동이 안 돼. 그중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얘들이에요. 보증금 나오면 무조건 작동 안 돼요. 부자 사장님이니까 당신 보증금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이런 거 안 챙겨줘. 당신 보증금 못 받아도 법원에 가서 등기명령 이딴 거 작동 안 시켜. 그래서 보증금 나오면 초과 사례에서 보증금 3글자가 뜨면 무조건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다. 다 없다로 끝나요. 문제는 이놈이지. 상가에서는 1년 기간을 보장해 주죠. 근데 이것도 원칙대로 작동을 안 시켜. 제 생각에는 기간 보장은 예외기죠. 여기로 들어왔어야 돼. 근데 안 넣었어. 왜 안 넣는지는 저도 몰라. 아무튼 기간 1년 보장 규정이 작동이 안 되니까 계약서에 6개월 계약했다. 그러면 6개월이 유효란 얘기요. 저 1년 장사할 거요. 못 써먹어. 그 규정이 작동이 안 되니까. 이것 좀 주의하시고 나머지 모든 그 외에 기타 등등 다 적용이 안 된다. 하지만 처음에는 다 적용 안 됐는데 강남 사장님께서 데모를 했지. 아니 내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0인데 그럼 환산보증금 얼마예요? 1억 더하기 10억, 11억이지. 초과죠. 나 강남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에 김밥집 하고 있는 사장님인데 작동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강남 사장님이 야 국회 내가 부자야? 월세가 내 거야? 건물주 거지? 내가 왜 부자냐고. 내가 왜 부자냐고. 월세는 다 건물주 건데. 그래서 대모해가지고 국회에서 어쩔 수 없이 몇 개 적용을 시켰죠. 장사할 수 있는 조문은 작동시켜줘요. 그래서 사장님 당신 초과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면 계속 남은 기간 들이대기는 할게요. 대항력. 선생님, 아니 사장님이 꼭 선생님이래. 사장님 10년 동안은 장사 김밥집 하세요. 계약갱신요건 행사해서 10년 동안은 장사하세요.
사장님, 3달치 월세 못 냈을 때만 쫓겨나게 그 규정도 작동시킬게요. 3기 차임연체 해지 규정. 그럼 사장님 사장님 10년 동안 갱신요건 행사해서 장사 잘했으면 권리금 잘 받고 나가세요. 권리금 회수계 보호 규정도 선생님한테 작동시킬게요. 그래서 예외로 장사 중간에 쫓겨가지 않게 해드릴게요. 대항력 10년 동안 장사해드리게 할게요. 갱신요구권 3달치 월세 못 내 쫓겨나는데 2달치로는 안 쫓겨나게 해드릴게요. 3기 차임연체 해지 규정 10년 동안 장사 잘하고 권리금 잘 받고 나가세요. 그 규정 작동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이 대항력 갱신요구권 3기 차임연체 해지 규정 그 다음 권리금 보호 규정 이건 초과의 경우에도 작동이 된다.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이걸. 그다음 기간보장만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다 작동한대요. 그중 보증금 부자 사장님이니까 작동 안 시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울 거예요? 어떻게든 외워. 머리자 따도 돼. 머리자 따도 돼. 그건 알았어요. 대갱삼권 하든지 뭐 대갱삼권은 작동된다.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같이 장사 그런 느낌으로 가시든지.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나왔어. 다행이지. 자 1번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상인법 작동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계산할 거고 서울기준 9억 695437 그런 식으로 외웠죠. 나머지는 6억 9천 695437 중개사법에서 민법은 9억 주로 9억으로만 서울만 하세요. 자 디귿 이제 작동 안 된 게 디귿이 왕별 2번이 왕별이죠. 먼저 디귿 보증금 나오면 무조건 적용 안 됩니다. 원칙대로 보증금 우선 변제 보증금 못 받았다고 등기명령 못 쳐요. 자 기간보장 1년 보장 규정도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괄호가 시험 지문이에요. 임차인은 보증금 나온 순간 보증금에 대해서는 초과하면 선생님은 부자니까 보증금 우선 변제권 이딴 거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못 받아도 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없다로 끝나야 돼요. 단 6달 계약서 썼다. 이 6달 유효입니다. 1년 보장 안 돼요. 그래서 주인도 6달 계약서 쓰면 6달 이 기간이 유효하다. 임대인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2번 예외죠. 이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도 장사할 수 있는 전문들은 예외 규정으로 넣어놨죠.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 들이대세요. 대항력 10년 동안 장사하세요. 갱신요구권 10년 장사 잘하고 권리금 잘 받고 나가세요. 권리금 3기 3달치 월세 연체야 쫓겨나게 해드릴게요. 2달만으로는 안 쫓겨나게 해드릴게요. 3기 차임 연체 해지 규정 코로나 폐업하셨다면 해지하세요. 이것도 작동돼요. 그래서 3기 차임 연체 해지 코로나 폐업 해지니까 같은 동네죠? 같은 동네. 그러니까 작동돼요. 오케이. 외우시면 돼요. 존속기간. 자, 존속기간은 2년을 1년으로 바꿔버리면 돼. 자, 1번.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1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1년 보장해 줍니다. 1년. 다만 임차인 만큼은 이 1년 미만으로 정한 6달 기간이 임차인 만큼 유효하다 주장할 수 있다. 2번. 1번, 2번 별 3개 여기서 잘 나와요. 끝나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자, 묵시갱신 6달부터 한 달 동그라미. 주택하고 달라졌죠. 6달부터 거기는 2달이지만 여기는 한 달. 상가는 다시 한 달로 바뀌어요. 자, 넘어가요. 2번 별 3개. 마찬가지. 법정 갱신되면 1년 보장해줘요. 1. 주택은 2. 여기는 1. 하지만 또 임차인만큼 언제든지 이사간다 할 수 있고 3개월 후 해지될 거고. 그래서 똑같아. 주택하고. 자, 이제 갱신요구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상가에서 환산보증금 첫 번째 두고하고 두 번째 여기죠.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에서 공부하고 여기 사유가 아까 2개 빼놓고는 똑같아요. 주택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고 주택하고 풀어버리면 돼. 주택을 이걸로 하고 여기가 더 잘 나오거든요. 상가 임차인은 기간 만료 전 6달부터 한 달 전 사이 주인한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시험에 이제 이게 나오죠. 거절할 수 있는 정당 사유 8가지가 있어요. 그중 시험에 나온 건 이놈들이에요. 자, 첫 번째. 사장님께서 3기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네요. 잘못했죠?
거절당합니다. 10년 장사 못해. 이게 내 맘대로 된 게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3달째 열세한 사실이 있는데 거절당합니다. 어쩔 수 없어. 특례도 없어. 코로나 특례 없어. 자, 사장님께서 중과실로 건물 일부 전부를 파손했네요. 중과실 파손. 잘못했죠? 어쩔 수 없어. 잘못했어. 중과실. 큰 실수로 파손. 중과실 파손. 거절.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하기에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되겠습니다. 점유 회복이 필요하다. 나가주셔야겠어. 그거죠. 전부 또는 대부분. 자, 그러면 3기 차임연체, 중과실 파손,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이게 나와야 맞는지 뭐 거절할 수 있다가 3기를 2기 차임연체 거절할 수 없다. 중과실 파손을 경과실 파손 거절할 수 없다. 전부 대부분 철거를 일부 철거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특히 경과실 파손. 경과실 파손의 경우에는 거절 못합니다. 해줘야 돼요. 중과실 파손만 거절이야. 느낌을 가져야 돼.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만 거절. 보통 과실이 있을 수 있잖아. 경과실은. 그래서 거절 못하는 거야. 자, 무단지원돼 있죠? 잘못했네. 거절할 수 있겠네요. 자, 쌍방이 합의를 했네. 그래서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네. 미안해. 나 사정이 생겨서 재계약 못하겠어. 대신 내가 돈 많이 좀 보상해 줄게. 얼마 줄 건데요? 이 정도. 콜 됐죠? 합의. 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받았죠? 거절하겠지. 건물이 날라갔죠? 장사를 못하겠네.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거절해야겠지. 자, 시험에 잘 나온 놈들이. 자, 동그라미 1번은 6달 전부터 한 달 전 법정갱신과 같아요. 계약 갱신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 사유 없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2번 임대인은 다음 8가지 경우에는 임차 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자, 경리은 디귿 왕별 3기 차임연체 3기의 동그라미 중과실 파손 중과실 동그라미 디귿 전부 또는 대부분 동그라미 전부 대부분 동그라미 철거 재건축 점유 회복 필요. 그러면 이 3개 거절할 수 있습니다. 3기 차임연체 거절할 수 있어요. 중과실 파손 이것만 읽는 거야. 거절할 수 있다. 같이 읽어야 돼.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후에 점유 회복이 필요하다. 거절할 수 있어. 3기를 2기로 장난치고 중과실을 경과실로 장난치고 일부 철거로 장난치면 소수는 바뀌어야 돼. 거절할 수가 없어요. 2기 차임연체한 사실로는 거절 못해. 경과실 파손 거절 못해. 일부 철거 안 돼. 거절 못해. 자, 릴, 미음, 비읍 이 3개가 별 3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무단전대 잘못했으니까 거절할 수 있을 것 같고 미음도 쌍방이 합의를 해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죠. 오, 당연히 거절하겠지. 돈 줬으니까. 비읍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날라가서 장사를 못해. 거절해야겠지. 임대차 목적을 달성 못해. 거절입니다. 오케이. 시오디응은 3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자, 범위 및 효력 1번 별 3개죠.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 동그라미 이 숫자 나와요.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다가 이거예요.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이제 10년 지나면 계약 갱신 요구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주인하고 합의하에서 계속 재계약하든지 해야지 이 권리는 없어져요. 10년 외웁니다. 2번. 자, 계약 갱신 요건 행사에서 갱신됐어. 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됩니다. 뭐 기간 보장 그런 거 없어요. 전 계약 조건과 그대로 얼마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10년이니까 물가가 변동되니까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5% 1년 제한 하에서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임대차계 해지 1번 별 3개죠. 상가는 상가 임차인을 위해서 민법 2기 차임의 특별규정 3달치죠. 3기 차임 연체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기. 상가는 무조건 3기예요. 3기. 민법하고 주택은 2기. 자, 2번이 작년에 들어갔죠. 재작년 코로나. 그래서 집합 제한 조치를 총 3달 이상 받아서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코로나 폐업으로 인한 해지 규정이에요. 자, 해지하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후 해지되는 거야. 이 법 잘못 만들었죠.
왜 잘못 만들었을까? 해지 통고라고 해야지. 통고가 빠졌지. 해지는 바로 해지되는 거예요. 근데 일정 시간 후 3개월 지나서 해지 효력 주면 단어를 바꿔야 돼. 해지가 아니라 해지 통고. 상임법은 법을 좀 이상해. 잘못 만들어. 계속. 귀신 시인법이야. 귀신. 국회만 가면 귀신이 뭔가 법을 틀어버려. 통고 들어가야지. 왜? 해지는 바로 해지되는 거예요. 일정 시간 후 하면 통고가 다 들어가잖아. 소멸통고, 해지통고, 해지통지라고라도 해야지. 그래서 법 잘못 만든다. 자, 차임 증가함 2번. 똑같죠. 증액시 5% 1년 별 3개. 여기서도 나오고 주택서도 나와요. 자, 대항력. 주택하고 달라진 점이 대항 요건이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신청. 그래서 인도 주민등록을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은 어디 가서 신청할까요? 사업자 등록. 세무서 가서 신청 다음날 오전 0시. 기본적으로 1번 별 3개. 자, 2번. 마찬가지 이 대항 요건은 두 번째 줄. 계속 존속하고 있어라. 배당 요구 종기까지. 경매 끝날 때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해라. 마찬가지 3번. 전대차 했다면 현재 살고 있는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 꽂아라. 그래야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주택하고 똑같아. 주택 똑같아. 자, 보증금 우선 변제 최우선 다 똑같아요. 똑같아. 자, 4번 갑니다. 우선 변제 4번. 나머지 주택하고 똑같아. 자, 4번. 임대차 계약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자, 내가 이 건물에 새 들어가고 싶어. 건물주 정보를 좀 알고 싶어. 이 건물 정보를. 그러면 세무서장한테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데 건물주, 임대인 동의 있어야 돼요. 요즘은 개인정보 강화되죠. 그러니까 동의 없이, 전에 이렇게 장난쳐서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X야. 요즘은 동의 없이 정보 제공 안 해줍니다. 느끼면 돼요. 이해하면 돼. 그렇지. 동의 받아야겠지. 이렇게. 자, 최우선 면제 똑같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 똑같아요. 똑같아요. 주택을 상가금은 단어만 바뀌어. 단어만. 그래서 주택 실력으로 풀면 돼요. 자, 이제 상가에만 있는 권리금 제도죠. 그래서 권리금 제도. 이제 이게 또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자, 봐요. 10년 동안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해서 10년 장사했죠. 그런데 주인한테 이제 합의하에 한 번 더 가고 싶었는데 주인이 이제는 안 된대. 방 빼래. 그러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이사 가줘야 돼. 자, 이분이 치킨집에서 치킨집. 아주 장사가 잘 됐어. 코로나 때는 힘들었지만 코로나 때는 힘들었어. 아, 그때 잘못하면 폐업할 뻔했어. 다행히 버텼지. 그 후 극복했죠. 아, 권리금이 3억이나 붙게 됐어. 자,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새로 이사 들어올 신규 임차인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기존 세입자한테 주고, 여러분 경험해. 이제 자격증 따죠. 개업할 때 권리금 있어. 그러면 그분한테 권리금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3억 붙었어. 우리 새로 들어올 신규 임차인 병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거 방해하지 마라. 이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 보호. 방해 금지 기간이 있어. 6달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외워야 돼요. 6달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어떤 식으로 방해하지 마냐. 그건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갑이 병한테, 야, 니 나한테 줘. 요거 하지 마. 받지 마. 못하게 하지 마. 이딴 게 있어요. 대표가 이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인은 권리금 받고 새로 들어올 병과의 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마라. 즉 가급적 계약 체결을 해줘라. 병하고 계약이 돼야 우리 이제 방 빼는 거니까 권리금 받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가급적 계약 체결 거절하지 마라. 하지만 예외가 나오죠. 다음에 4가지 경우에는 임대인 갑은 을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 병과의 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가 있다. 거절할 수가 있다. 언제냐? 자, 3사람이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갑이 병을 만났지. 가급적 계약 체결해 줘야 돼. 근데 병을 보니까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왔어. 세상에. 건물주를 만나러 온 마당에. 내가 임대인 건물주야 돼. 나는 거만하게 앉아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데리고 온 사람이 추리닝에, 그것도 낡은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오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이 자식이 월세도 세고 보증금도 센데 이 자식이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를 보니까 차임이나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구나. 너는 거절이야. 거절. 내가 임대인이 돼야 돼. 너는 자력이 없어. 건물주 입장에서 월세가 제일 중요하잖아. 차임 보증금 지급할 자력이 없어. 거절. 두 번째, 너를 딱 보니까 내가 과거 관상을 볼 줄 아는데 앞으로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대. 임차인 의무가 뭐야? 월세지. 월세. 아니 깨버린다든가 집기를 건물을 불내버린다든가 월세지. 너를 딱 보니까 의무 위반 우려가 보여. 나는 관상쟁이야. 너 안 되겠어. 지금은 돈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분명히 의무 위반의 우려가 있어. 거절. 자,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안 했죠. 병, 너 우리 건물 못 봤어? 다 샷다 내렸잖아. 점포가 10개인데 지금 1년 6개월 이상 2년째 지금 다 영업 안 하고 있어. 근데 뭔 권리금이 발생할까? 이 경우에 1년 6개월 이상 상가 건물 영리 목적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권리금 빵원이야. 이런 건물에 누가 권리금 주고 들어와. 장사를 2년째 안 하고 있는데 이 법조항이 왜 들어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 솔직히 이런 경우에는 상가 건물이 1년 6개월 이상 장사를 안 하고 있으면 권리금이 발생할 리가 없겠지. 근데 모르겠어. 과거에 뭐 2년 전에 엄청 잘 됐나 보지. 그런 거 생각해 넣었을 거예요. 아무튼 숫자 외워요. 1년 6개월 이상 상가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 장사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2년째 장사 안 하고 있어. 1년 6개월째. 너도 당분간 장사 못해. 지금 대보수공사하고 있거든. 거절이야, 거절. 그 다음 임대인이 임차인들한테 A를 소개시켜줬어.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대인이 선택한 A라고 만났는데 을이 병하고 권리금 3억에 협상 중이었는데 A가 내가 4억 줄게. 권리금 4억 줄게. 그러니까 을이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지. 얘랑 계약 체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덥석 물어버렸지. 임대인 선택 신규 임차인 A가 임차인 을에게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 4억을 이미 지급했네. 이 사실을 임대인이 알았죠. 지가 소개시켜준 사람이 이미 권리금 지급했다는 걸. 그러면 임대인은 이제 권리금 지급했어. 이놈하고 계약 체결해야겠지. 그러니까 병한테는 너 을한테 못 들었어? 저놈 바람났어. 딴 놈하고 이미 권리금 받았대. 너하고는 계약 체결 못하지.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로 외워요. 자력이 없어. 거절. 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 거절. 숫자 외워요. 1년 6개월 이상 샷다 내렸어. 거절. 딴 놈한테 이미 권리금 받았어. 거절. 자, 방해했어.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당연히 방해한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또 외워야 돼요.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손해배상 청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건 또 소멸시효로 구성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권리금은 숫자를 외워야 돼. 숫자.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종료시에서 그대로 같이 해야 돼. 이걸 두 개를.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해줘라. 3년도 나왔고 종료 이것도 장난치고 둘 다 장난쳐요. 그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했다. 1년 6개월. 개월수라면 18이야. 18. 어? 요거 한번 해줘. 그래서 왜 숫자가 많아? 10. 왜 숫자를 많아?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외우시고. 힘드네. 1년 6개월. 숫자를 외워야 돼요. 자, 2번 갑니다. 별 3개죠.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3개월 전부터로 장난쳐요. 기존 개정전이 3개월이었거든. 그래서 6달 정확해요. 3개월 나면 X야.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 주선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 무조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 누구? 병이야. 병. 이제 병으로 읽어요. 임대인이 병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동 이딴 걸로 방해하지 마라. 자 3번 그러나
다음 네 가지 경우에는 임대인의 이 병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거절에 정당 사유가 있는 걸로 본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별 3개. 자, 이 병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 자력이 없어. 이렇게 해요. 돈이 없어. 거절. 그 다음 거절 딱 하고, 이놈이 병이 앞으로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어. 이것만 하는 거. 이것만. 거절. 이 상가 건물을 자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했어. 거절. 너도 들어와도 장사 당분간 못해. 거절. 리얼.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즉 주인, 건물주가 소개시켜준 A가 임차인을 이미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4억에 4억 권리금을 지급했지. 그럼 나 얘랑 계약해야 돼. 너하고는 계약 못해. 거절. 자력이 없어요. 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요. 1년 6개월 이상 샷다 내렸어요. 딴 놈한테 이미 받았어요. 권리금. 그러면 거절. 자, 손해배상 책임. 이번에 2번.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외워야 돼요.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시킵니다. 자, 이것도 제척기간으로 하지 않았죠. 소멸시효로 구성했지. 우리 민법 전시험 범위 중 언제까지 해라 권리행사기간이 제척기간 아닌 건 이거밖에 없어. 소멸시효로. 자, 마지막 하나. 저기 4번 별 3개. 그 위에 4번. 만약 임대인한테 갱신 거절할 정당한 아까 8가지 사유가 있었다면, 즉 과거에 코로나 때 3기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요? 과거에 한번 아까 3기 차임 연체, 무단전대 뭐 그딴 거 있죠. 8가지. 중과실 파손. 그거 8가지 사유, 거절 정당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보유리 왼쪽 법조문이 작동이 안 돼. 즉 권리금 방해해도 위법이 아니란 얘기요. 권리금 방해해도. 이 법 잘못됐죠. 자,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3번 못 낸 적이 있어. 그거 극복했어. 장사 잘 돼서 권리금 3억 붙었어. 근데 왜 과거에 그 사실을 가지고 권리금 보호 안 해주냐고. 그쵸? 연좌제야, 연좌제. 과거에 그 어려운 시절, 코로나 시절 잘못을 가지고 현재 권리금 방해버려도 위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상가는 귀신이 씌인 법이다. 이해를 못한 법중이 많다. 특히 환산보증금. 그 산식 빨리 바꿔야 돼요. 월세 산식이 너무 세. 월세는 상가 임차인 돈이 아니야. 건물주 돈이지. 산식 빨리 바꿔야 되고, 이거 삭제해야 되고, 해지 통고로 바꿔야 되고, 바꿀 게 많아. 우려. 뭐 부채도사야? 명확성 원칙에 반해. 어떤 거 보고 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 우려? 그거 삭제해야 돼. 그러니까 상가는 귀신이 신법이다. 상가만 오면 이상하게. 그 다음에 6달 2달 좀 통 좀 시켜주면 안 돼? 왜 주택은 6달 2달이고 상가는 왜 6달 1달이냐고. 그것도 2달로 바꿔줘야지. 고칠 게 너무 많아. 상가는 희한하게. 이상하죠? 이상해. 자, 우리 10분간 쉬고 가담법.